당신이라면 친모가 나를 버리고 권력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잊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깜깜한 새벽, 빗물이 흙탕물로 뒤섞여 흘러내리는 좁은 골목길. 어린 차정원은 낡은 신발을 신은 채 비에 젖은 채로 웅크리고 있었다. 경찰차의 빨간 불빛이 번쩍이더니 아버지 차기범이 수갑에 묶여 끌려 나왔다. 아빠, 아빠. 정원이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경찰의 손길은 거칠었다. 그 순간 기범은 딸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정원아, 아빠는 죄인이 아니야. 절대 믿지 마. 아빠는 억울해. 울음소리는 빗물에 섞여 골목을 메웠다. 어린 정원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진 한마디, 억울하다라는 단어가 그날 이후 평생을 짓눌렀다.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있어야 할 사람이 도망쳤다. 정원이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 어두운 모퉁이에서 누군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바로 친모 한혜라였다. 그날 그녀는 남편을 버리고 딸마저 버렸다. 차가운 눈빛으로 살인자의 아내라는 굴레를 벗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곧 그녀는 이름을 지우고 새로운 신분 한혜라로 권력자의 곁에 섰다. 어린 정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엄마는 어디 갔어? 라는 질문을 수없이 속으로 되뇌며 자라났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소녀는 청년이 되었고 소녀의 눈물은 도끼로 바뀌었다. 학교에서 외롭게 버티던 정원은 늘 속으로 다짐했다. 나를 버린 사람들 언젠가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녀의 유일한 도피처는 기타였다. 아버지의 꿈이었던 음악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자비롭지 않았다. 기타를 치던 손은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서 기계를 다뤄야 했고 친구들에게도 살인자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하지만 정원은 무너질 수 없었다. 버려진 상처는 곧 살아남기 위한 무기였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운명이 다시 움직였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주영채가 화려한 차를 타고 나타났다. 늘 세상을 손에 쥐고 사는 듯 뻔뻔하던 그녀는 건양그룹 후계자 진세훈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정원아, 넌 아직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 세상은 말이지 진짜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속이는지 싸움이야. 영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비아냥은 정원의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운명의 열쇠처럼 다가왔다. 그날 밤 정원은 거울 앞에 섰다.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얼굴을 만들어냈다. 바로 주영채라는 이름. 지금 난 주영채야.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 그러나 그 속에서만 그녀는 복수의 길에 다가설 수 있었다. 건양그룹,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 그 중심에 들어가는 방법은 단 하나, 세훈과의 결혼이었다. 세훈은 그녀를 영채로 믿었고 순수하게 사랑을 바쳤다. 정원은 그 마음조차 이용해야 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슴을 조여왔지만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난 반드시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 나를 버린 그 여자를 끌어내릴 거야. 입술을 깨물며 내뱉은 결심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한편 세상은 그녀의 거짓말을 몰랐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서 있는 순간에도 심장은 두근거렸다. 언제든 정체가 들통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러나 동시에 손에 쥔 권력의 맛은
달콤했다. 그날 파티장에 모인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세호는 자랑스럽다는 듯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때 정원의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지금 난 주영채야.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그 목소리는 스스로를 최면거는 주문이자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정원의 거짓된 미소 뒤에는 어린 시절의 눈물이 숨쉬고 있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에게 버려진 소녀. 그러나 이제 그 소녀는 어른이 되어 거짓 인생을 무기로 세상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플래시 세례가 꺼지고 파티장의 음악이 잦아들 무렵 정원은 세훈의 손을 잡은 채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짜 신분으로 서 있는 이 순간 자신이 선택한 길이 되돌릴 수 없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파티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건양그룹 저택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웅장한 대리석 계단과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 화려하게 빛나는 샹들리에가 정원의 눈에 들어왔다. 이곳이 내가 무너뜨려야 할 세상의 중심이구나. 심장이 요동쳤다. 어서 와, 영채. 따스한 미소를 띤 세훈이 먼저 그녀를 안내했다. 그는 진심이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집으로 데려온 기쁨이 얼굴 가득 번져 있었다. 그러나 정원은 그 진심조차 가면 뒤에 감춰야 했다. 그 순간 계단 위에서 여왕처럼 내려오는 한 여인의 발걸음이 들렸다. 검은 실크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당당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녀. 바로 한혜라였다. 부회장님, 며느리 되실 분이 오셨습니다. 황 실장이 깎듯이 인사하며 옆에 섰다. 헤라는 고개를 들고 정원을 바라보았다. 단 한순간 정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엄마. 하지만 입 밖으로는 그 단어가 나올 수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미워해야 할 사람, 어린 시절 가장 원망했던 그 이름. 그녀는 지금 시어머니라는 얼굴로 눈앞에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혜라입니다. 헤라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우아했다. 손을 내밀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예리한 검처럼 낯선 이를 꿰뚫었다. 정원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그 손을 잡았다. 차 안이 주영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입술 끝이 떨렸지만 곧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다. 헤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훑었다.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다. 마치 오래전 잊으려 한 그림자가 눈앞에 다시 선 듯한 감각. 그러나 헤라는 곧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말도 안 돼. 그 애는 벌써 사라졌어. 이건 단지 착각일 뿐이야. 정원은 속으로 피를 삼켰다. 그래, 내가 날 버렸지. 이제 난 내 앞에서 내 며느리로 웃어줄 거야.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칼날은 언젠가 내 심장을 겨눌 거다. 식탁 위에는 화려한 만찬이 차려졌다. 헤라는 늘 하던 대로 가족을 지휘하듯 앉아 있었다. 세호는 즐겁게 정원을 소개했고 세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올케 언니 생각보다 조용하시네요. 영채 언니라면 더 화려할 줄 알았는데. 정원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저도 조용할 땐 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헤라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그 말투 어딘가에 낯익은 그림자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세호는 그녀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잖아. 난 영채 없이는 안 돼.
내 곁에 꼭 있어줘. 정원은 그 말에 잠시 흔들렸다. 세훈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랑받는 감정을 느낄 뻔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야. 나는 주영채가 아니고 내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어. 내 목표는 단 하나, 이 집안을 무너뜨리는 것뿐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헤라의 의심은 점점 자라났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윤비서를 불렀다. 그 아이 주영채 맞아? 뭔가 낯익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본 것 같은 얼굴이야. 윤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다. 확실합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의 공란숙 회장의 딸 주영채. 출생 증명서와 자료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헤라는 문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시 장면은 정원으로 돌아왔다. 침실에 홀로 남은 그녀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지우며 속삭였다. 숨막히는 이직하지만 내가 반드시 손에 넣고 말 거야. 엄마, 당신이 쌓아 올린 이 성을 내가 직접 무너뜨리겠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거칠게 닦아냈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증오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득 떠오른 세훈의 미소가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는 내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복수심이 다시 그녀를 붙잡았다. 이 거짓말을 끝낼 수 없어.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그렇게 정원은 건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시어머니이자 친모인 헤라와의 치열한 심리전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저택의 불빛이 모두 꺼지고 정원은 홀로 창가에 서 있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꺼진 자리엔 달빛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그녀를 덮쳤다. 빗줄기가 쏟아지던 골목. 어린 정원은 젖은 우산을 들고 허둥대며 길모퉁이를 돌았다. 그때 낯선 차가 골목 끝에서 출발하는 장면이 보였다. 뒷좌석에 앉은 여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 얼굴 분명히 엄마였다. 엄마. 정원은 목청껏 불렀다. 그러나 차창은 천천히 올라갔고 비에 젖은 손은 허공만 붙잡았다. 차가 사라지는 순간 빗물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그 장면은 오랫동안 꿈속에 반복되어 그녀를 괴롭혔다. 날 버린 사람,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해. 현재로 돌아온 정원은 고개를 들었다. 화려한 저택의 응접실, 그녀는 헤라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저기가 숨어 있었다. 우리 영채, 이제 건양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죠. 헤라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견제의 기운이 묻어 있었다.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히 대답했다. 네, 어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대답. 그러나 헤라의 시선은 그 말투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귀에는 이상하게도 수아라는 이름이 겹쳐 들리는 듯했다. 어린 시절 버린 딸의 그림자가 낯선 며느리의 얼굴 위에 아른거렸다. 설마 아닐 거야. 그 아이는 내 과거와 함께 묻었어. 내 이름이 영순이었던 시절처럼. 헤라는 자신을 다잡으려 했지만 심장이 미묘하게 요동쳤다. 정원은 속으로 피를 삼켰다. 그래, 기억해. 그때 날 버린 순간을. 하지만 지금은 내가 웃는다. 너의 며느리로, 너의 그림자처럼 곁에 앉아.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숨막힐 만큼 팽팽했다.
세훈조차 그 긴장을 감지하지 못한 채 따뜻하게 두 여인을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뒤 정원은 세훈과 함께 호텔 로비를 찾았다. 고급 파티가 열리는 자리였다.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드레스 차림의 인파 속에서 정원은 가면을 쓴 듯 미소 지으며 걸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익숙한 시선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정원아? 낯익은 목소리. 돌아보니 주하늘이 서 있었다. 단정한 슈트 차림,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놀람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정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늘. 첫사랑의 이름이 가슴을 찔렀다. 어린 시절 가장 힘든 순간 곁에 있어주던 단 한 사람. 그러나 지금 그녀는 정원이 아니라 주영채였다. 오빠 아니 하늘씨? 정원은 애써 낯설게 웃어 보였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다. 하늘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 눈빛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넌 영채가 아니야. 그렇지? 너 정원이지? 정원의 숨이 막혔다. 모든 거짓말이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 동시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흔들리는 설렘이 스며들었다. 순간 세훈이 다가와 정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보, 괜찮아? 아는 분이야? 정원은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오래전 친구예요. 그러나 하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더 깊게 그녀를 꿰뚫었다. 정원아 아니, 지금 넌 누구지? 그 한마디가 로비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정원은 두려움과 설렘, 죄책감과 희망 사이에서 서 있었다. 흔들리는 눈빛 하지만 아직 대답할 수 없는 입술. 그녀의 복수와 거짓, 사랑과 진실이 모두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차정원의 복수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녀는 거짓의 가면을 쓴 채 권력의 중심에 들어섰고 친모와 시모라는 가장 잔인한 운명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첫사랑의 눈빛은 모든 거짓을 벗겨내려 한다. 앞으로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얽히고 뒤틀릴지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